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방송 여성 재취업 프로젝트 슈퍼맘 리턴즈의 송상은입니다. 다가오는 4월부터 육아휴직을 마치고 직장으로 복귀하는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보료 부과를 육아휴직 급여만큼 부과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새로운 법은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이 되고요. 그리고 최대 6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 여성의 비율이 95% 이상인 걸로 봐서 이 혜택을 받는 대다수가 여성 직장인인 셈인데요. 이런 법 개정이 육아휴직 직장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물론이고요. 더 나아가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슈퍼맘 리턴즈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1부 오늘도 재취업 프로젝트로 문을 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취업 컨설턴트 김예린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슈퍼맘 여러분들께서도 봄이 와가지고 또 더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생님께서 오시니까 정말 화사해졌어요. 네. 봄과 너무 어울리는 산뜻한 의상까지 준비하셨고 정말 센스가 돋보이십니다. 네, 반갑고요. 그리고 1부 함께해 주실 꿀정보 담당 조영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꿀정보 캐스터 조영주입니다. 자, 오늘은 내 남은 생애 중 가장 젊은 날이다. 언니들 이 문구 어떠신가요? 제가 오늘 또 마음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와 봤는데요. 하루하루가 기회이고 또 오늘이란 시간은 내일이 되면 또 과거가 될 겁니다. 언니들은 오늘이란 젊은 날 어떤 걸로 채우실 계획인가요? 마음을 홀가분하게 해드릴 계획 그리고 정보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같이 가주세요. 네, 정말 맞는 말이네요. 오늘이 정말 제일 젊은 날이잖아요. 네, 요즘 들어서 부쩍 이 젊어 보이는 거에 집착을 하게 되는데 가장 젊은 오늘 더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네. 자, 이 두 분과 함께 나눌 오늘의 직업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선생님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시작할 때도 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예전에는 겨울에서 봄 넘어오면 무슨 꽃이 폈구나 이렇게 계절이 바뀐 걸 아는데 요즘은 길거리 지나다닐 때 여성분들 옷 보고 또 계절이 바뀐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겨울 동안 계속 칙칙한 코트만 입고 있다가 이제 날씨가 따뜻해지면 스카프라도 한 장 사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옷에 관련한 직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두 분께서는 혹시 옷에 대한 직업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옷이요. 뭐 디자이너? 네, 디자이너도 있고 뭐 샵에서 옷 판매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가장 친숙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샵에서 옷 판매하시는 분들 떠올리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네. 도매상가에서 세련된 옷을 골라서 소매 매장에 추천하는 패션샵 마스터라는 직업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패션 샵 마스터. 전 사실 이 직업을 좀 알아요. 왜냐면 이제 친한 동생이 옷가게를 굉장히 크게 하는데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도매와 이 옷가게를 연결해 주는 중간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일명 샵마라고 부르는 분들인데 그래서 뵌 적은 많은데 사실은 구체적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는 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요, 의류 쇼핑몰 MD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류를 고르고 상품을 기획하는 업무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옷을 어떻게 구매하는지 패턴을 보면 좀 컨셉이 있잖아요. 이제 좋아하시는 취향이나 컨셉이 있고, 그리고 신기하게도 옷 가게도 그 컨셉에 맞게 이렇게 파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 같은 것들이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판매하는 매장의 컨셉을 만들어 주시는 분들이 이 샵마, 그 패션샵 마스터라는 분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매 매장에 진열되는 옷의 컨셉에 맞는 이류들을 도매 매장에서 픽업하고요. 각 소매 매장에 추천하기도 하고 배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옷의 분위기나 특성이 조금씩 다르대요. 그 특성이 다른 부분을 소매 매장에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고 또 이 샵마스터가 한 매장만
전담하시는 경우에 다양한 이벤트를 기획하시기도 하시고 고객을 관리하시기도 하는 등의 폭넓은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군요. 네. 매장의 컨셉까지 정해주시는 거면은 이 옷 입는 걸로 스트레스 푸시는 슈퍼맘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렇게 패션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라면 뭐 귀가 쫑긋하실 것 같은데 이 패션샵 마스터, 샵마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소양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선생님. 네, 일단은 뭐 정말 당연하지만은 옷을 좋아하셔야 돼요. 네네. 옷과 액세서리를 굉장히 잘 연출해내는 소질을 가지고 계신 분한테 적합하고요. 그런데 또 나만의 취향이 너무 확고하신 분보다는 다양한 패션 트렌드들을 섭렵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옷에 대한 관심이 폭넓으신 분에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네네. 그리고 패션 샵 마스터의 그 용모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이제 샵의 주인들이 이 샵마가 뭐를 입고 있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역량이 어떤지를 가늠하시기 때문에 네. 외모도 굉장히 호감 가는 외모, 스타일리시한 그 연출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불만, 까다로운 요구들에 대응하는 서비스 정신도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요, 딱 선생님께서 그냥 샵마스터라고 하고 오시면 정말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는 건 다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그러게요. 들어요. 그러세요? 네. 이렇게 호감 가는 그런 이미지 연출이 꼭 필요한 그런 직업인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사실은 주변에 뭐 옷이나 패션에 관심이 없는 여성분들 거의 없으시잖아요. 근데 굳이 이 직업을 경단녀들에게 추천을 하는 이유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저는 경력 단절 여성분들 중에서도 특히 이제 이전 단절되기 전 직업이 그 회사나 이런 직업에 있으셨던 분께 더 적합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의상이 어떻게 연출됨에 따라서 사회생활의 그런 영향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직장 여성들이 선호하는 옷 트렌드를 이제 정확하게 찝어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육아를 하시면서 살림을 하시면서 이제 섬유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도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좋은 네, 원단을 고르고 맞아요. 어떤 디자인이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지 이런 부분에 맞아요. 대한 안목이 또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경단 여성분들에게 적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래도 선생님 우려되는 게 있어요. 패션샵 마스터가 좀 생소한 점이 우려가 돼요. 이게 직접적인 사례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경단녀 분들에게 맞춰진 네. 그런 그렇죠. 사례 부탁드릴게요. 네, 맞춰진 사례라고 말씀해 주셔서 네. 사실 제 친구분 중에도 패션 샵 마스터로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그 친구의 조언을 많이 듣는 편인데 네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친구의 또 다른 친구가 수제 가방을 만드는 직업이 있었어요. 아, 수제 가방.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만든 가방을 자신의 SNS 채널에 올린 거예요. 네. 이 가방이 친구가 만든 가방인데 뭐 구입하고 싶은 사람들은 연락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반응이 좋았던 거죠. 아. 그리고 가방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사진을 찍으면서 이 친구가 입었던 옷도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 네. 네, 자기가 주로 애용하는 샵을 이제 사람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사람들이 원하는 옷 종류들을 또 샵의 주인분에게 알려주시면서 이 친구의 본격적인 동대문 라이프가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는 사실은 지방에 살아요. 그래서 서울에 가끔 올라올 때마다 도매시장에서 쫙 한번 훑고 자기가 거래하는 옷가게 사장님들한테 다 연락을 해드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직원도 한 2분 정도 채용을 해서 이제 홈페이지 관리하시고 상품 관리하시고 뭐 자기는 이제 그렇게 고객 관리 위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사례가 있죠. 네, 그렇군요.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좋아하셔서 어느 정도 취미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이게 업이 된 우연한 기회로 이렇게 된 사례를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활기 있는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패션에 관심이 많고 이게 쇼핑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업으로 삼으셔도 좋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어요. 저도 사실은 좀 몸은 힘들어도 굉장히 재밌는 직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만약에 이제 평범한 주부가 이런 패션 샵 마스터 가 되고 싶다 하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 패션숍 마스터가 되려면이라는 네네. 질문에 너무 간단한 대답을 드린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검색창을 여셔서요. 네네. 쇼핑몰 MD 혹은 뭐 사입
단어를 검색하죠. 사입, 이거 전문 용어인데요. 전문 사입. 용어죠. 네네. 네네. 그 인력 채용 포털에 이 두 가지 단어를 검색하시면요. 채용 공고가 엄청나게 많이 뜹니다. 관련해서요? 네. 그리고 자격 요건이라는 게 사실은 그렇게 이렇다하게 요구되는 부분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채용 절차를 보시면서 어느 곳에서 지원해서 회사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만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 업체를 선정하실 때 보통 의류를 취급하는 회사들은 다 개인의 그 개별적인 채널이 있습니다. 뭐 맞아요.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부분 보면서 고객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탄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가늠하시고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때 지원서를 쓰시면 되고요. 네. 경쟁률도 뭐 워낙에 원하는 곳이 많아서 경쟁률이 높지가 않기 때문에 바로 면접 보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단 이제 지원서에 넣으실 사진 있죠. 그 사진을 좀 세련된 의상과 표정과 어떤 액세서리를 같이 연출해서 보여주실 수 있으면은 네, 아마 지원 서류 합격률이 대단히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검색창을 여시고 쇼핑몰 MD 그리고 사입이라고 치면 네. 비교적 이 간단하지만 실속 있는 검색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선생님. 네. 언뜻 선생님이 자격 요건이 없다고 까다롭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안 그래도 다음 질문이 자격증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우리 영주 씨 굉장히 자격증 중시하거든요. 네, 예민해요. 네네. 그게 있는지 없는지가 슈퍼맨 네. 분들께도 크게 작용할 텐데 자격증 혹시 안 필요한가요? 네, 사실 자격증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아요. 기쁘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슈퍼맘 여러분들 이 시간대마다 이제 또 공부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길 맞아요. 텐데 괜히 부담스럽잖아요. 네, 심지어 자격증의 종류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아주 이제 시작된 자격증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도 않다고 하고요. 근데 자격증이 사설 자격증이지만 없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자격증에 대한 정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요, 그 샵마스터 그리고 패션 스타일리스트 사설 자격증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한국직업연구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면접 보실 때는요, 이런 자격증 여부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제 옷을 고르고 네, 옷을 어떤 식으로 연출하시는지에 대한 센스를 더 실기 형식으로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준비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뭐 자격증이 필수는 아닙니다만 역으로요. 그냥 약간 강박관념처럼 자격증을 이렇게 구비해 놓으면 마음이 편안해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안내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격증이 있기는 있는데 일단 이 자격증을 따려면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내용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좀 알려주시죠. 네, 좀 공부를 또 하신다고 하시니까 네네. 요즘 지역구에서 특히 패션샵 마스터에 대한 직업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 취업률, 눈에 보이는 취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이제 나라에서는 목표이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낮은 직업 위주로 육성을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오늘 특히 여러분께 팁으로 알려드리면 평소에도 이 세 가지 곳은 그 수시로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구청, 그리고 복지센터, 여성회관 이 세 군데에서 하는 그 직업 교육은 계속 보셔야지 여러분들께서 무료 교육을 잘 챙겨가실 수 있고요. 이 패션 샵마스터에 대한 교육 과정도 그 구청이라든지 여성복지회관, 뭐 센터 이런 곳에서 무료로 많이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강동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하나 예시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네, 지금 모집을 받고 있고요. 5월부터 7월까지 2개월간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에 3일, 하루에 6시간 동안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주 커리큘럼이 패션 기본 이론, 퍼스널 컬러, 메이크업 기초, 판매 기법, 취업 특강 이렇게 폭넓게 풍성하게 무료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이 내용도 꼼꼼하게 챙겨보신 후에 자격증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뭐 구청이나 여성 관련 기관 외에도 지금 현재 폴리텍 대학에서도 관련된 그런 교육들을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점점 교육을 펼치는 곳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말씀을 못 드릴 뻔했어요. 네네. 특히 여러분들께 자격증 교육기관으로 추천을 드리는 기관이요. 네네. 여성인력개발센터, 그리고 여성능력개발원, 숙명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그리고 한국직업연구진흥원 이렇게 네 군데가 특히 패션샵 마스터에 특화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생각보다 자격증 수에 비해서 오히려 알려주는 기관 수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여러분들 맘만 먹으시면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 많으니까요.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자격증을 미리 따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니면 나는 남다른 감각이 있기 때문에 바로 도전하겠다 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취업은 어느 쪽으로 가능한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취업은 크게 두 가지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네. 일단은 뭐 소개를 해드렸을 때 프리랜서로 가는 방향이 넓다라는 걸 예측해 보실 수 있겠지만은 회사에 취업되는 경로도 굉장히 넓다라는 부분에서 안심을 하실 것 같아요. 네네. 그 취업하는 갈래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은요. 네. 첫 번째 갈래가 이제 쇼핑몰 MD 그리고 두 번째 갈래가 사입업체에 취업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쇼핑몰 MD에 취업하는 것과 사입업체에 취업하는 것의 차이를 이제 소매점에 취업하느냐, 중간 도매상에 취업하느냐의 차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같은 쇼핑샵 마스터지만 MD로서 소매점에 취업하게 되면 아무래도 취업한 하나의 샵에 집중해서 상품 기획 업무를 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중간 도매상에 취업하시면 관리하는 샵 여러 군데를 돌면서 상품 기획을 주로 하시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자기의 쇼핑몰을 직접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요즘에 인터넷 쇼핑몰 수 못지않게 요즘에는 이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특정 지역에 제가 어디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특정 지역의 옷가게가 상당히 늘어나고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곳에 가니까 제가 자주 가던 카페를 허물고 옷가게를 지어서 네, 상당히 많은 또 화원들이 있는 걸 봤는데 이렇게 취업할 수 있는 방향이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많은 옷가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조금 생소한 거에 비해서 수입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보는데 공식 질문 가볼게요. 네. 패션샵 마스터의 수입은 어느 정도 될까요? 네, 보통 입사를 하시고 나서 첫 번째 초봉이 1,200에서 1,500 정도로 높지는 않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경력이 쌓이심에 따라서 파는 옷의 건수에 따라 인센티브가 붙으세요. 그래서 자리 잡으시는데 보통은 뭐 아주 길게 잡았을 때 6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자리가 좀 잡히면은 월급이 평균적으로 200만 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뭐 능력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건 뭐 요즘 어느 직종을 불문하고도 다 비슷한 그런 예인 것 같고요. 근데 특히 이 패션샵 마스터는 정말 이 패션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수입과는 비교적 상관이 없이 정말 자기를 즐겁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결과로는 이 패션에 대한 감각 그리고 열정 거기에다가 중요한 건 체력. 이게 받쳐주면은 이 일을 아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우리가 전문 용어로 사입이라고 하는 게 네. 주로 새벽대에 이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남들이랑 이렇게 밤낮이 바뀐 생활들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체력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런 면에서만 봐도 매력적인 그런 직업인 것 같은데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패션 샵마스터의 매력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옷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도 옷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흠뻑 빠져서 일하실 네. 수 있는 그런 직업이에요. 그리고 패션 트렌드를 가장 먼저 접할 수 있고요. 맞아요. 또 이렇게 여자분들의 그 소소한 즐거움이 뭐냐면 굉장히 비싸 보이는 옷을 싼값에 산 그런 즐거움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네. 그런 즐거움을 굉장히 매번 느끼실 수 있고 옷을 다루시는 직업이다 보니까 네네. 평소에 쓰시는 의상이나 액세서리들 이렇게 보너스로 샘플 같은 것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장점이 네, 좀 있으실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구매를 하시게 되더라도 예쁜 옷을 누구보다도 싸게 뭐 구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요, 디자이너는 아니지만 내가 그냥 골라온 옷들이 잘 팔렸을 때 그런 희열도 굉장히 크다고 엄청나죠. 하더라고요. 네네. 예, 완판되고 이러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다고 해요. 맞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어려운 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게 있어요? 그 트렌드가 확확 바뀌는 직업이다 보니까 부지런하셔야 돼요. 조금이라도 감이 그렇겠네요. 떨어지면 이제 그 소매업자들은 바로 아시거든요. 바로 매출로 이어지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기의 감각이 바로 성과로 눈에 보이는 만큼 감각을 늘 날카롭게 별러 두셔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옷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몇 벌만 들고 다녀도 무겁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좀 되게 차량으로 좀 이동을 하시고 옷을 나르는 데는 그런 체력이 수반된다라는 것도 좀 감안을 해두셔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이랑 늘상 만나고 옷에 대한 취향을 얘기하다 보면 조금 분쟁 아닌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런 감정 조절에 대한 부분도 각오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서비스 마인드가 좀 있어야겠다는 거, 그건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 손님들 상대할 일도 굉장히 많고, 네. 뭐 그러면서 점점 우리나라가 전 세계 이제 패션 국가로 이제 알려지면서 사실은 손님을 대할 일도 많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될 일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건 이 업종이 그래도 좀 앞으로 봤을 때 전망이 밝지 않은가. 우리가 패션 강국으로 떠오르면 떠오를수록, 예. 그래서 전망에 대한 부분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은데요. 선생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요즘 백화점 경기가 굉장히 불경기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런데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의 관심이 백화점 같은 대형 매장보다는 1인 샵, 편집 샵, 뭐 로드샵 이런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 샵의 개성과 컨셉에 맞는 옷을 고르고 추천하는 패션 샵 마스터의 역할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게 조금 전망이 좋다고 제가 예측하는 이유는 도매상인들 같은 경우에 바로 창업하는 쇼핑몰의 주인을 믿고 거래하기는 조금 어려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을 자주 만나는 그런 네, 중간 도매상을 좀 믿고 거래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창업하시는 소매 사업자 입장에서도 좀 이 업계를 잘 알고 있는 그런 중간 도매상의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네, 가늠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소매상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패션 샵 마스터의 전망은 점점 밝아질 거다라고 예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이제 패션에 관심 있어 하셨던 분들, 이 패션 샵 마스터에 대한 직업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뭐 이렇게 준비를 해보겠다, 이 직업에 대해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당부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은 쇼핑몰의 화려한 옷들 뒤에 숨은 직업이에요. 너무 고생 많이 하실 테고, 그렇지만 그 옷을 고르고 연출하면서 고객을 빛낼 새로운 패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직업이고요. 뭐 지금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큰 몰에서 일하시기보단 작은 몰에서 일하시게 될 가능성이 많으신데 네, 여러분들의 감각으로 이 작은 몰이 점점 쭉쭉쭉 커나가는, 그래서 외국 손님들도 막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실 수 있으시다면 정말 너무너무 큰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트렌드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을 수 있는 직업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자신이 트렌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직업까지 될 수 있는 패션 샵 마스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여성을 우대해주는 채용 정보 조용주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슈퍼맘 리턴즈 속 꿀정보 코너죠.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 전해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서한공업 도금공장에서 총무와 일반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경력은 무관하고요. 대졸 이상의 분들이라면 지원 자격에 해당합니다. 연봉 2천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2015년 5월 18일 마감합니다. 문서 작성 등의 컴퓨터 활용 능력이 있으시다면 우대받으실 수 있고요. 4대 보험 혜택과 중식비가 지원되는 채용권입니다. 이 점 참고해주세요. 서류 접수에는 3가지가 필요하네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자격증 사본 이렇게 준비하셔서 우편으로 보내셔도 되고요.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셔도 접수 가능합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에 위치한 주식회사 아리소 철강에서 캐드원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의 분들 중 3년 이상의 경력자를 찾는 채용건입니다. 월 12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에 마감합니다. 서류 전형에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이렇게 4가지가 필요한데요. 반드시 직접 방문하셔야만 서류 전형에 응시되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세요. 캐드원은 슈퍼맘 리턴즈에서도 소개된 적 있는 직업이죠. 조금 더 자세한 정보 원하신다면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경상북도 경산시에 위치한 보현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를 모집합니다. 주로 회계와 행정 업무를 맡게 될 텐데요. 경력은 무관하고요. 2년제 대졸 이상의 분들이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 1,630만 원 이상의 임금 조건, 접수는 채용 시 마감합니다. 자, 주 6일 근무입니다. 토요일까지 근무가 있다는 것, 그리고 기숙사와 통근버스가 지원된다는 특이사항 자세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근무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와 자기소개서 착실히 준비하셔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보내시면 면접 보실 수 있습니다. 슈퍼맘 리턴즈는 경단녀, 그리고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모든 여성을 응원합니다. 네, 이상 워크넷 여성우대 채용 정보였습니다. 네, 저희 일부 제취업 프로젝트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입니다. 오늘은 패션 샵마스터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는데요. 좋은 말씀 전해주신 김혜린 선생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눠야겠네요. 선생님, 오늘 선생님 보면서 정말 당장 초록색 옷 하나 사입어야겠다 이 생각만 하고 진행했습니다. 네. 네, 오늘 상큼하고 좋은 내용 전해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경단녀들에게 필요한 그런 취업 정보만을 쏙쏙 골라서 전해드린 일부 시간, 여러분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도움 됐길 바라면서 저희 1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저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